사법부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사법 불신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관도 있었고 전직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행태로 말미암아 배의 바닥에 이 폭탄을 던져서 구멍을 내서 이 침몰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반갑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화도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이나 이렇게 법률계 원로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직 사법부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안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신중론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표결이 미뤄지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요. 두 분께 좀 네. 여쭤볼까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매불쇼에 나와서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그게 이제 9일에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다음날 10일에 이규원 홍보수석이 오마이TV에 나와서 우상호 수석의 발언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좀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네. 그걸 좀 비교해서 잠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지지층과 당 구성원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견해를 좀 듣고 싶어 할 때만 저한테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시거든요. 모든 사안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네.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네. 지혜롭지 않냐. 우상호 수석께서 물론 뭐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홍보의 관리자의 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 입장은 분명히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나왔는데 네. 위헌 소지를 좀 최소화시키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심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온라인에서 아주 좀 뜨겁더라고요. 네. 그 조이대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야. 그리고 개혁을 원하는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거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오늘 정청래 대표는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안 올라갔고 이번 본회의는 다음번 본회의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올라갈지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법사위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통과시켰던 원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굳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부터 드리면 우상호 수석을 이제 그만 불러주시고. 왜? 네. 아니 저렇게 네. 대통령실의 네. 의견이 서로 다른 모습을 다른 것 같은 모습을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면 당정대회가 조율해가면서 네, 가면 네. 되지 이렇게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 기준으로는 위헌 소지는 없지만 위헌 시비 가능성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네네. 위헌 시비를 걸면 위헌 시비 거는 건 시비 거는 사람의 자유니까 그렇죠. 시비를 걸 수는 있지만 적어도 위헌 소지는 없게 법사위가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심 안 하고 항소심부터 하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항소심부터 하더라도 위헌 시비는 똑같이 걸 수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항소심에서도 혹은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달라지진 않습니다. 위헌 시비 가능성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1심부터 하자라는 게 법사위의 입장인데 1심부터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직위원 재판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나 이제 막 기소돼서 배당이 안 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죠. 박성재 예. 전 법무장 아직 뭐 지금 어제 이제 기소됐으니까. 기소돼서 배당 안 됐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한 문제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런 사건들은 1심부터 해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법사위가 1심부터 했던 것이고 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가 계속 재판할지 네.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보낼지 이것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도 해당 재판부가 관할이 있는 다른 재판부로 필요하면 이송시키거든요. 근데 그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송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만들어졌으면 1심 재판부는 보낼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결정하니까. 네. 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덧붙이면? 그 법사위 통과한 법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헌 시비가 있으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어서 그렇죠. 혹시 내란 수계가 풀려나거나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그 이제 지금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또 내란 외환의 죄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 정지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그건 위헌 소지가 없다. 이렇게 또 저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또 마련되어 있다. 네. 그래서 국회가 아마 연내에는 법을 제대로 마련해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이 있어서 네.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무수석을 모셨던 건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근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고 부른 건 아니잖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최국 씨한테 책임을 미루면 안 되지. 내가 욕먹는데 왜 빠지세요?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뭘 도와요? 욕 먹을 건 욕 먹어야죠. 아니,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잘못했어. 아니 또 결과론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분을 불러서 인터뷰하는 거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인터뷰 오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아냐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솔직히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검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헌재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이 미임명 상태였어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가 굉장히 발빠르게 참 우리 총선 잘했어. 맞아요, 진짜.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2024년 4월은 우리에게 진짜 목숨을 구해준 맞아. 총선이야. 생각하면 할수록 맞지? 당연하지.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투표가 중요해? 중요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사람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당시에 대통령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하는 그 요식행위야 그냥. 네. 근데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권한대행 한덕수 임명했어야 돼요. 네. 안 했지. 네. 최상목이 권한대행일 때 임명했어야 돼요. 안 했어요. 두 명밖에 안 했잖아. 맞아요. 이 자식들을 그냥 우리가 화만 내고 아무 조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직무 유기 혐의죠. 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했고요. 반면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또 한덕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해.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 그때 그 황당함은. 황당함. 네. 근데 우리가 화만 냈지 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권 남용 혐의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네. 직권남용 혐의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1심이 시작이 될 텐데 요런 것들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해야 된다. 요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계속 저런 것들이 생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좀 어떻게 좀 처벌 가능하겠죠. 당연히 처벌돼야죠. 저희도 그때 뭐 같이 이제 법사위에서 화를 내고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국회 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실제로 최상목이 대정부 질문 왔을 때 제가 윤석열 공소장을 읽어주면서 당신의 공소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눈이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버텼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늦었지. 물론 저는 내란 공범으로도 기소가 돼서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최상목은 진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자금줄을 다 줄이고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는 것은 네. 내란의 완성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적지. 회의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F4 회의를 회의 했죠. 했잖아. 예. 최상목 부총리가 개헌 문건을 그 본인이 보고 그 밑에 차관보한테 주고 한 이런 것들이 내란의 위증. 중요 임무 네. 종사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아마 이번 내란 특검에서 기소가 안 되면 종합 특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 직무유기라는 것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중대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